자, 1학년 학생들 우리 인사하고 6차시 수업 시작하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자, 5차시 수업을 듣다가 좀 황당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쌤이 이제 클로징 멘트도 안 날리고 그냥 튀어나가듯 이렇게 나가버렸죠? 모르게 막 일이 급했던 건 아니고, 아무튼 뭔가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업을 다시 찍으면서, 사실은 이제 클로징 멘트를 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수업을 들어서 알겠지만은, 이미 수업 시간이 52분이 넘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클로징 멘트를 하고, 사실 쌤이 지난 시간에 좀 해줬어야 되는데 좀 빼먹었던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담으려다 보니까, 그러면 아마 60분이 넘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수업을 60분을 이상을 스트레이트로 들으면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것도 인터넷으로. 그래서 생각해 볼 건데, 클로징 멘트 플러스 지난 시간 내용을 이번 시간에 좀 담아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아무튼 오늘은 모의고사를 보는 날인데요. 여러분들을 처음 그래서 만나서 여러분들 얼굴도 보고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빨리 개학을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개학을 하지 않아서 생긴 굉장히 좀 웃지 못할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등교 개학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오늘도 좀 이제 인트로에서 좀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수업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목차는 두 가지입니다. 자, 계속 세 가지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굉장히 복소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많기 때문에. 자,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이제 복소수를 정의를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이제 복소수의 연산과 성질 위주로 좀 다뤄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수의 제곱근인데, 사실은 이 복소수의 정의 자체가 음수의 제곱근으로 정의가 됐었죠. 왜냐면은 뭐의 제곱근인데 결국 루트가 씌워져야 되는데,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중학교 때까지는. 근데 이제 허수 자체가 루트 안에 이제 음수가 들어가는 건데, 음수의 제곱근, 즉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수업 잘 따라오도록 하시고, 자, 지난 시간에 하려다가 하지 못했던 게 바로 이 허수 단위의 성질입니다. 자, 허수 단위 복습을 해보면은 i였죠. 우리가 i를 정의하기 자체는 x제곱은 마이너스 1의 근이었기 때문에 루트를 씌우고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플러스 하나를 선택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i는 루트 마이너스 1인데, 그래서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 있었잖아요. 자, 근데 몇 번 더 곱해봅시다. 그러면 i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i고요. 자, 그럼 i의 4제곱이 1이 나오죠. 자, 그렇게 하니까 i의 5제곱은 i가 나오겠고, i의 6제곱도 계속 반복 아닐까요? 쭉쭉쭉쭉. 자, 무슨 말이냐? i는요, 주기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 주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주기성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뭐냐? 우리가 이제 수능적인 시야로 봤을 때, 이 함수를 바라보는 시야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울, 이제 고1 때 2차 함수 배우고요. 고2 올라가면 이제 3, 4차 함수 배우고, 이 3, 4차 함수 이외에 다항함, 이제 2, 3, 4차 함수를 다항함수라고 얘기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다항함수 이외에 뭐 사인 함수, 또 로그 함수, 지수 함수 같은 초월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항함수와 초월 함수 등의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함수들을 배우면요, 이제 문제에서는 그런 기본 함수들의 조합으로 문제가 나올 텐데, 자, 우리가 함수를 바라보는 시야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대칭성이 있는지, 또 주기성이 있는지, 아니면 얘가 기본적인 함수가 갖고 있는 특성들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굉장히 체크를 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주기성입니다. 만약에 주기성이 있으면 일정 공간의 모양이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해서 주기성이 있다는 건데요. 어쨌든 주기성은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기 때문에 주기성이 있는 건 굉장히 특이한 성질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이 복소수는 주기성, 즉 허수 단위는 주기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4제곱이 1이 되고 5제곱부터 다시 i가 되죠. 얘는 무슨 말이냐? 4개마다 계속 똑같은 마디가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i의 주기는 4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주기라는 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어떤 거를 n번 곱했을 때 처음으로 1이 나온다. 자, 얘는요, 처음으로 1이 나오는 n을 말합니다. 처음으로 1이 되는. 자, 그럴 때 얘는 주기성을 갖고 그거의 주기는 n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i는 처음으로 1이 나오는 게 4고요. 매 4마다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겠죠. 자, 그래서 i의 주기는 4다 라는 것들을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 주기성을 이용해서 우리는 어떤 걸 할 수 있냐? 중요한 성질입니다. 주기성을 이용해서 차수 줄이기가 가능해요. 중요한 성질입니다. 자, 지금 약간 간단하게 다룰 거고요. 나중에 이제 2차 방정식의 판별식 또 2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 가면은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을 직접 만들어보고 작성하는 그런 단원이 있는데 거기서 이 주기성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또 해드릴 건데요. 지금은 간단하게 차수 줄이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자, 무슨 말이냐? 이런 무지막지한 것들을 구하라라고 나옵니다. i의 50제곱. i의 50제곱은 50번을 곱해야 되는데 i의 999승. 심지어 i의 뭐 10,000, 1, 뭐 이런 거 나옵니다. 자, 미쳤다고 50번을 다 곱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999번을 다 곱하라는 얘기도 아니겠죠? 자, 무슨 말이냐? 이 주기를 이용해서 차수를요, 주기가 4기 때문에 모든 허수는 이 1, 2, 3, 4차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자, i의 50제곱은요, 자, 매 4마다 돌기 때문에 얘는 i의 48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얘는 i의 4 곱하기 12 플러스 2가 되잖아요.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i의 50이고 얘는 4 곱하기 12 플러스 2다. 자, 이거 50을 4로 나눴을 때 몫이 12이고 나머지가 2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이 4차 이상의 허수를 4로 나눈 나머지를 이용해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i의 4제곱 곱하기 10이니까 얘는 쓰면 i의 4제곱에 12제곱 곱하기 i의 제곱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i의 4제곱이 1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1의 12제곱 곱하기 i의 제곱이어서 얘는 그냥 i의 제곱으로 바뀝니다. 즉,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자, 50을 4로 나눈 나머지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 왜냐면 주기가 4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어떤 a가 있어서 얘는 주기가 3이에요. 그럼 요런 놈들은 a의 한 56제곱을 구하여라. 자, 얘는 4를 이용해서 표현했는데, 자, 그 주기에 맞춰서 얘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이용해서 표현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a의 3제곱 곱하기 18 플러스 2가 되니까 얘는 a의 제곱과 같아집니다. 자, 그래서 어떤 수 주기가 있다면은 그 주기 이상 되는 차수는요, 주기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걸로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i의 999제곱. 뭔가 미친 숫자 같지만은, 자, 어떻게 한다? 주기를 이용해서 나눠주면요. 얘는 249가 되고요. 왜냐면요, 얘는 4 곱하기 250이 1000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하나 작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가 3 돼서, 자, 얘는 i의 4제곱에 249 플러스 3이기 때문에 얘는 i의 세제곱 돼서 마이너스 i다.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차수를 어떻게 줄이냐? 주기를 이용해서 주기로 나눈 나머지를 이용해서 줄인다. 여러분들 이거를 기억하시고요. 자, 이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얘는 각각을 구하기만 하는 거였는데 얘는 각각의 거듭제곱들을 다 더하여라. 자, 어떻게 하냐면요. 얘는 지금 1 플러스 i의 제곱 플러스 세제곱, 4제곱 이렇게 있고 쭉 가서 50제곱까지 가겠죠. 자, 근데 우리는 주기가 4라는 것 이외에 어떤 걸 알고 있냐면, 자, 얘 i고요. i의 1제곱.
그 다음 i의 제곱, i의 세제곱, i의 4제곱인데 1제곱과 3제곱이 묶이고 제곱과 4제곱이 묶여서 1, 2, 3, 4를 다 더하면 0이 나오죠. 자, 그런 걸 이용하는 겁니다. 각 4개씩 묶어서 그 4개씩은 다 더해버리면 0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들만 구해주시면 돼요. 자, 보시면 얘는 일단 놓고 얘 i의 1부터 4까지 되겠죠. 그럼 i의 5부터 8까지 또 묶이겠죠. 그 다음에 쭈쭈쭈쭈 가서 i의 45부터 i의 48까지 묶이겠죠. 자, 얘네들은 다 i의 4제곱을 공통으로 품고 있기 때문에 i 플러스 i의 제곱 플러스 i의 세제곱 플러스 i의 4제곱이 됩니다. 그쵸? 지금 무슨 말이냐? 여기까지 묶인 것들은 다 빵이다. 왜냐? 얘 4개를 다 더하면 빵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게 계산하고 이제 나머지들만 계산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 1이고요. 남은 게 1 플러스 i의 49 플러스 i의 50인데, 자, 4로 나눈 나머지 48이 0이고 하나 더 했으니까 i의 1, 얘는 2개 곱했으니까 i의 2가 되겠죠? 즉 1 플러스 i의 제곱인데 우리가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싹싹 지워서서 얘는 i다 라고 가장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모든 주기성이 있는 것들은 거의 외우셔야 돼요. 기억하시고 그냥 그거를 상식선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i의 주기는 우리가 개후해 보니까 4라는 걸 알게 됐고요. 즉 주기가 4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4로 나눈 나머지를 이용해서 차수를 다 줄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패턴으로 허수 단위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명심하시고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복소수와 관련된 이제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첫 번째 복소수의 뜻과 성질 중에서 켤레복소수라는 게 나옵니다. 자, 켤레라는 말이 들어가는데요. 뭔가 우리 켤레라는 말을 어디에 사용했었나요? 그죠? 신발 한 켤레, 뭔가 이게 짝이 있다. 약간 이런 의미로 좀 사용되지 않았었나요? 자,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저 켤레복소수가 뭐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제가 왜 켤레일까라는 그런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쌤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왜 켤레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켤레복소수의 여러 가지 형태들과 또 켤레복소수의 성질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중학교 때로 좀 거슬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x는 1 플러스 루트 2를 근으로 가는 방정식 이렇게 있어서 저 2차 방정식을 우리가 작성을 해봐라 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저 또 어떻게 했었나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2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를 있는 그대로 제곱을 해봤자 루트가 벗겨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루트가 없는 개수 방정식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럼 루트만 남기고 제곱을 해주면 루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루트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이항했었어요. 자, 그래서 x-1은 자, 루트 2로 만들어준 다음에 얘를 제곱하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2가 되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의 근이 되는구나.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이런 형태의 방정식을 근의 공식으로 구해봤으니까 자, 근의 공식은 이 짝수니까 짝수 공식은 a분의 b 프라임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였잖아요. 자, 그거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x가 뭐가 나오냐? 그쵸? 마이너스 1이 아니죠? b 프라임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ac니까 마이너스 ac니까 2가 나오죠. 자, 무슨 말이냐? 1 플러스 루트 2랑 자동으로 1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근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2고 1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는데요. 자, 이 두 수의 특징은 자, 이 무리수를 포함한 부분들, 이 루트 2를 포함한 부분들의 부호만 다르죠. 그래서 사실 켤레 무리수라는 말은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긴 합니다. 그러나 편의상 그렇게 씁니다. 얘네 두 개, 즉
앞에 부분, 유리수 부분은 같고 무리수 부분의 부호만 다른 거 두 수를 켤레 무리수 라고 이야기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은 그냥 공식화해서 외워라 라고 들었을 텐데 사실은 외우는 게 아니라 근해 공식을 구해보면서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개수가 모두 유리수 개수라면 그럴 때 만약에 무리수근을 하나 가져요. 그럼 반드시 그 무리수근은 짝으로 존재한다. 켤레로 두 개가 한 쌍으로 이렇게 존재를 한다. 켤레 무리근을 갖는다. 라는 것들을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거 이용해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막 이용하고 그랬을 거예요. 자, 기억이 새록새록 이렇게 나는데,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로 가져와서 복소수 버전으로 바꿀 겁니다. 자, 아직까지 우리가 이 복소수를 연산하고 방정식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확 하진 않았지만은 아마 여러분들이 대략 이런 느낌이다 이해는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자, 보시면 역시나 x는 1 플러스 i라는 근을 가는 방정식을 하나 작성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실수로만 이루어진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i를 없애야 되죠. 근데 다 감사하게도 무리수랑 비슷하게 제곱하면 실수로 바뀌기 때문에 얘도 이 허수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이항한 다음에 제곱할 겁니다. 자, 그러면 x-1이 i가 돼서 얘를 제곱을 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돼서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 나오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의 근을 마찬가지로 구해보면은 자, 얘 1이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1 되죠. 자,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허수 단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루트 마이너스 1이 바로 i라고 했으니까 얘는 1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됩니다. 즉, 이 방정식의 근은 1 플러스 i만 알고 있었었는데 우리가 자동으로 1 마이너스 i도 근이 된다라는 사실을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역시 보시면은 실수 부분의 부호는 같은데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반대인 두 개의 수가 나오게 되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켤레 무리수는요,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달랐고요. 같은 방정식의 두 근이었습니다. 항상 짝으로 존재하는. 자, 켤레 복소수의 진정한 의미는 그겁니다. 자, 형태는 허수 부분의 부호가 다르지만 결국에 얘는 같은 실수계수 방정식의 두 근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하나의 이 실수계수 방정식이 허근을 갖게 된다. 이 복소근을 갖게 된다. 그럼 반드시 켤레 복소수도 그거의 켤레 복소수도 근이 돼야 됩니다. 항상 쌍으로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켤레인 거예요. 자, 켤레의 의미가 이제 좀 다가오시나요? 자, 같은 실수계수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켤레 복소수입니다. 그리고 형태는 근해 공식 자체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허수 부분에 있는 부호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게 켤레 복소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나중에 방정식 가서도 굉장히 잘 사용할 거예요.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할 때 이 성질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일단은 이게 동의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수계수 방정식은요, 언제나 켤레 복소 근을 갖게 된다라는 것들을 명심하세요. 자, 다시 한번. 실수계수 방정식은 켤레 복소근을 갖는다. 자, 그거를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자, 켤레 복소수가 왜 이렇게 켤레라는 의미를 붙게 되는지 이제 좀 아시겠죠? 같은 방정식에 항상 쌍으로 존재하는 두 근이기 때문에 켤레 복소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켤레 복소수를 우리가 좀 정의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복소수를 Z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자, 그럴 때 그거의 켤레 복소수는 Z바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복소수를 A 플러스 BI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그럴 때 그거의 켤레 복소수는 허수 부분의 부호만 달라야 되니까 A 마이너스 BI. 즉 허수 부분의 부호가 플러스이고 마이너스. 허수 부분의 부호만 다른 두 개의 복소수를 켤레 복소수라고 하고요. 걔가 왜 켤레가 됐냐? 같은 실수계수 방정식의 두 근. 항상 쌍으로 존재해야 되는 두 근이기 때문에 켤레 복소수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명심하세요. 켤레 복소수는 항상 쌍이어야 되는데 왜 쌍이냐? 근해 공식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근을 구하는 방식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같은 실수계수 방정식의 두 근을 켤레 복소수로 하며
허수 부분의 부호가 다른 두 개의 복소수이다. 네.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요. 자, 2 플러스 3i라는 복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켤레 복소수는 실수 부분 그대로 두고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꿔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i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의 조합인데 그냥 이제 실수로만 있는 복소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얘는 2인데 2 플러스 i가 없으니까 0i가 되겠죠? 그래서 0은 부호를 바꾸더라도 0이니까 얘는 그냥 2가 돼요. 얘 켤레 복소수예요. 자,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그런 의문도 갔나. 그 실수계수 방정식에서 켤레 복소근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2를 만약에 가지면은 2의 켤레 복소수는 2인데 항상 그러면 x-2의 제곱으로만 존재를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켤레 복소근은요, 그냥 실수근 말고요, 진짜 복소수 형태로 a 플러스 bi, 이 i 부분이 사라지지 않는 근을 가질 때만 그렇게 됩니다. 그냥 실근일 때는 꼭 얘 켤레 복소수, 즉 x-2의 제곱으로만 가는 건 아니에요. 얘를 가질 때 a-bi도 반드시 근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명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i. 쌤이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자, 이렇게 실수 부분이 0인 허수, 순수하게 허수 부분만 있는 허수를 우리가 순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순허수도 역시 켤레 복소수가 존재하겠죠?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꾸면 되니까 마이너스 3i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쌤이 좀 정리해줄 성질들이 몇 개 있어요. 자, 뭐냐? 어떤 복소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a 플러스 bi라고 쓰이게 되는데요. 자, 만약에 제곱을 했는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놈이 나왔어. 자, 이건 우리가 여기껏 잘 알고 있던 거 아닌가요? 자, 어떤 거를 제곱하면 항상 양수여야 돼요. 그쵸? 실수를 제곱할 때 항상 양수였었죠? 자, 이렇게 된다면은 이 복소수는 그냥 실수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복소수가 있는데 제곱했을 때 0보다 작은 수가 나와. 자, 이거는 나중에 이제 곱셈 가서 좀 더 얘기를 해주긴 할 텐데 지금 그냥 받아들이세요. 자, 3i 제곱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9가 되죠. 자, 지금 무슨 말이냐?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뭔가 부호를 판단할 수 있어. 자, 이럴 때는 얘는 그냥 순허수입니다. 지금 여기서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일반적으로 순허수가 아니고 그냥 실수가 아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같이 있는 복소수는요, 제곱하면 또 복소수로 됩니다. 그래서 부호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부호를 판단할 수 있는 건요, 그냥 실수이거나 아니면 순허수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실수는 제곱하면 항상 양수여야 되고 순허수는 제곱하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켤레 복소수에 대해서 몇 가지 성질들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그냥 복소수를 a 플러스 bi라고 잡고 그럼 켤레 복소수가 a 마이너스 bi가 되잖아요. 아,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그 연산을 좀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복소수의 연산한 후에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나중에 킵하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복소수의 연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얘기하지만 복소수의 사칙 연산은요, 동류항 정리입니다. 자, 왜냐? 복소수 자체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갈리고 허수 부분에는 i를 포함하고 있고 실수는 i를 포함하고 있지 않잖아요. 즉 i에 대해서 1차항, i가 없는 상수항 취급해서 항상 계산을 이뤄나갈 거다라고 예고를 했었죠. 자, 마찬가지로 이 동류항 정리를 이용해서 계속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복소수 두 개가 있어요. a 플러스 bi가 있고 그 다음에 c 플러스 di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i를 포함하고 있는 놈들끼리 묶어주고 i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놈들끼리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실수 부분이니까 a 플러스 b가 아니네요. 자, a 플러스 c가 되겠죠. a와 c를 더해서 묶어주고 그 다음에 bi와 di를 더해줘서 b 플러스 di다. 즉 i에 대해서 1차항의 개수끼리 묶어주고 i가 포함하고 있지 않은 놈들끼리 묶어주고 그렇게 계산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다.
자, 간단하니까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44페이지의 문제 4번입니다. 자, 3번 보시면 4 플러스 3i랑 1 마이너스 8i인데요. 자, 쌤이 굳이 뺄셈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은 거는 뺄셈은 부호를 바꿔서 더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4 플러스 3i에다가 부호를 바꿔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8i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i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놈들끼리 묶어주고 포함하는 놈들끼리 묶어주면은 4 마이너스 1이니까 3 플러스 3 플러스 8i니까 11i.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 더 풀어보면은 마이너스 5i라는 복소수와 2 마이너스 4i라는 복소수를 계산할 건데요. 자, 얘는 0 마이너스 5i니까요. 실수 부분인 0과 2를 더해서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인 마이너스 5i와 마이너스 4i를 더해서 마이너스 9i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자, 간단하니까 이렇게 계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a 플러스 bi, c 플러스 di. 자, 곱셈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곱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유항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하겠죠. 자, 그런데 얘 지금 우리가 i에 대해서 1차 얘도 i에 대해서 1차처럼 취급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1차니까 i에 대해서 2차가 나올 텐데 과연 얘가 i에 대해서 2차식일까요? 그렇지 않죠? 자, 왜냐? 우리 i의 제곱은 몇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쵸?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죠? 즉 i의 제곱은 실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얘는 역시 1차로 다 해결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자, 곱해서 2차가 아니라 i에 대해서 1차가 나온다는 거는 자, 복소수와 복소수를 곱하면은 역시 i에 대해서 1차니까 복소수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교육과정에 없는 얘기긴 하지만 닫혀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 연산에 대해서 닫혀있다라는 말은 자, 실수하고 실수를 곱하면 우리가 실수가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실수는 곱셈에 대해서 닫혀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복소수도 그렇습니다. 복소수와 복소수를 곱해주면은 결과가 복소수가 나오기 때문에 복소수는 곱셈에 대해서 닫혀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우리 동유항 정리하듯이 상수항 보고 AC 그 다음에 i에 대해서 1차 즉 AD 그 다음에 BC I 해준 다음에 마치 i에 대해서 2차인 것 같은 BD i의 제곱을 계산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로 바꿔줘서 부호만 바꿔주면 돼서 실수, 허수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게 되죠. 즉 AC-BD 플러스 AD 플러스 BCI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계속 동유항 정리예요. 다항식의 동유항 정리 하듯이 더하면 되고 다항식도 동유항 중심으로 곱했듯이 그렇게 곱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자, 그럼 바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문제 5번 보시면 3-5i 곱하기 1 플러스 2i이기 때문에 자, 역시 얘도 동유항 중심으로 계산하죠. 일단 3 곱하기 1 상수 그 다음에 i에 대해서 1차니까 얘 마이너스 5고 플러스 6이니까 6 빼기 5에서 1 되겠죠. 플러스 i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5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10 i의 제곱인데 우리는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얘가 플러스 10이 돼서 얘는 13 플러스 i다 라고 계산을 마무리해 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 플러스 i를 계산해 주시면요. 자, 얘는 곱셈 공식이네요. 자, 곱셈 공식 어떻게 했었죠? Everybody 제곱하고 다 곱해준다. 제곱 다 곱해준다. 그거였죠. 자, 그럼 4의 제곱 플러스 i의 제곱 그 다음에 다 곱해주니까 2 곱하기 4 곱하기 i인데 자, i의 제곱은 우리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얘도 복소수 실수하고 허수로 나눠서 작성을 해주면 15 플러스 8i 자, 이렇게 마무리해 줄 수 있겠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복소수의 덧셈과 곱셈은 다항식의 동유항 정리를 계산할 때랑 똑같다. 동유항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주면 된다.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끼리 정리해주면 끝난다. 자, 근데 방금 전에 이야기하려고 했던 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아까 순허수하고 실수 얘기했잖아요. 자,
지금 우리 일반적인 복소수 4 플러스 i를 제곱을 했어요. 근데 제곱한 결과 어떻게 나오죠? 15 플러스 8i가 나오죠. 자, 우리 복소수는 크기 비교할 수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죠. 복소수 부호 판단할 수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다 살아있는 복소수에 대해서는 제곱을 한다 해서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z의 제곱이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z는 실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z의 제곱이 0보다 작다, 그러면은 얘는 i의 제곱, 어떤 수 제곱했는데 음수가 되는 실수는 없죠. 얘는 순허수가 되는 겁니다. 자, 반드시 명심하고 기억을 하시고요. 아까 이야기하려다가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더 연산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z 곱하기 z 바, 이건요, 자, 우리가 z를 a 플러스 bi라고 잡고 z바를 a 마이너스 bi라고 잡으면, 자, 두 개를 곱해주시면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인데요. 자, 익산품 아닌가요? 자, 합차죠. 더하고 빼고니까. 자, 이럴 때는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이었잖아요. 즉, a의 제곱 마이너스 bi의 제곱인데, 자,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자, 지금 무슨 말이냐? 두 혈례복소수를 곱했더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왔어요. 자, i와 관련된 게 지금 사라져 버렸죠. 지금 무슨 말이냐? 두 개의 혈례복소수를 곱하면 실수가 나온다. 중요합니다. 자, 이후에 우리가 복소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복소수의 나눗셈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키포인트예요. 자,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쌤이 z 더하기 z바, 두 개의 혈례복소수를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a 플러스 bi이고 a 마이너스 bi니까 플러스 bi 마이너스 bi에서 얘는 없어지고 2a가 나오죠. 즉, 자, a는 2분의 z 플러스 z 바가 되는데요. 자, 우리 a를 이 복소수의 실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 b를 허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무슨 말이냐? 복소수에서 혈례복소수 두 개를 더하면요, 실수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절반 나눠주면 얘는 완벽한 실수 부분이 되고요. 자, 더했으니까 실수 부분이고 빼면 뭐가 될까요? 그쵸? 예상이 되죠. 허수 부분입니다. 자, z 빼기 z의 반은 빼주시면 반대로 a만 없어지고 bi 플러스 bi가 되니까 2bi가 돼서요. 자, 우리 허수 부분은 bi 아니죠? 허수 부분은 b죠? 자, 무슨 말이냐? 2i분의 z 마이너스 z 바, 얘가 b가 되고요. 두 개를 뺀 거는 허수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요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개를 더한 거, 혈례복소 두 개를 더한 거 실수 부분, 혈례복소 두 개를 뺀 거 허수 부분. 자, 그 다음에 혈례복소 두 개를 곱하면 실수가 된다는 사실, 얘는 나눗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자, 복소수를 제곱하면 부호를 판단할 수가 없는데, 부호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그냥 실수이거나 아니면 순수한 허수일 때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덧셈과 곱셈, 즉 사칙연산은 동량정리처럼 계산할 거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사칙연산 마지막으로 복소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일단 복소수 두 개를 나눠야 되는데 곱해버렸네요. 자, 이렇게 쓸게요. 자,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와 c 플러스 di, 즉 a 플러스 bi랑 c 플러스 di로 나눌 건데요. 자, 일단 나누는 거면 우리가 이 나누는 게 분모로 가고 얘가 분자로 가는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저렇게 놔둘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중학교 때 기억을 또 되살려 봅시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이 1 플러스 2 루트 2분의 1이라는 저 무리수를 어떻게 바꿨습니까? 그렇죠. 분모의 유리화를 했었죠.
분모의 유리화를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거의 켤레무리근, 즉 무리수 부호의 부호를 바꿔서 합체 공식을 이용해서 제곱을 해주면 이 루트가 바뀔 거기 때문에 분모를 유리수로 바꿔서 계산을 했었죠. 자, 봅시다. 1 마이너스 루트 2를 분자 분모에 곱해주면은 얘는 1 제곱 빼기 2의 제곱이니까 1 빼기 2. 1 마이너스 루트 2 해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계산했었죠. 자,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계산을 했냐면 우리는 무리수일 때 유리수 부분과 무리수 부분으로 바꿨잖아요. 즉 무리수 부분이 루트 2다. 그러면 어떤 것 플러스 어떤 것 루트 2의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계속 했기 때문에 자, 이거를 분모를 유리화를 하는 순간 우리가 이 형태에 맞춰서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맞춰서 쓰기 위해서 유리화를 진행했던 거고 그 유리화의 방법은 켤레 무리수를 곱해서 루트를 벗겨내는 작업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복소수의 나눗셈도 마찬가지예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은 이렇게 형태가 되는데 자, 방금 전에 우리가 닫혀있다 얘기했었잖아요. 자, 복소수 두 개를 곱하면은 그대로 결과가 복소수가 됐었죠. 자, 마찬가지로 나눗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소수는 나눗셈에도 닫혀 있어요. 즉, 두 개의 복소수를 나눈 결과가 복소수가 그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얘가 어떤 형태로 써줘야 되느냐? 어떤 것 플러스 어떤 것 i의 형태로 써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분모를 실수로 바꿔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모를 실수화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분모를 유리화했었던 것처럼 자, 여기서는 우리가 분모를 실수화할 겁니다. 자, 방법은 아까 켤레 무리수를 곱했던 것처럼 여기는 켤레 복소수를 두 개를 곱하면 실수가 됐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거를 이용해서 분모를 실수화할 겁니다. 자, 그러면 켤레 복소수인 C-DI를 분자 분모에 곱해 주시면 자, 우리 켤레 복소수를 곱하면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의 제곱의 합이었었죠. C의 제곱 플러스 D제곱이 되고요. 자, 얘는 두 복소수의 곱이니까 동류항 정리 이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AC 그 다음에 I를 품고 있는 게 마이너스 AD 플러스 BC니까 마이너스 묶어서 AD 마이너스 BC I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BD 마이너스 BD I의 제곱이니까 I의 제곱을 아예 없애서 플러스 BD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얘를 이제 우리가 어떤 것 플러스 어떤 것 i의 형태로 바꿔줘야 되니까 실수끼리 묶고 허수끼리 묶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C의 제곱 플러스 D의 제곱 분의 실수는 AC 플러스 BD니까 AC 플러스 BD 얘가 실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D 제곱 분의 얘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은 BC 마이너스 AD I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분모를 실수화를 해야 되는데 그 실수화의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얘도 복소수의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복소수는 실수 플러스 허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이유로 복소수를 분모를 실수화해서 계산을 해준다. 그래서 복소수의 나눗셈은 분모의 실수화 과정을 거쳐서 복소수의 형태로 적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6번에 3번 보시면 1 플러스 i분의 1 플러스 2i 즉 1 플러스 2i를 1 플러스 i로 나눠라 라는 얘기죠. 자, 어떻게 했어요? 우리 분모를 실수화하기 위해서 분자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곱해줬죠. 자, 그러면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다음에 1 플러스 i 곱하기 1 마이너스 i 해서 자, 얘는 1의 제곱 빼기 i의 제곱이니까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묶어주시면 1이고 그 다음에 i는 2i 빼기 i니까 플러스 i가 되고 그 다음에 2i의 제곱이죠. 빼기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 플러스 2에서 3 플러스 i에서 2분의 3 플러스 2분의 1 i. 자, 굳이 2분의 1 i, 2분의 i라고 써도 되지만은 이 a 플러스 bi의 형태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 기억하시죠? 우리가 무리수에서 분모의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켤레 무리근을 곱한 다음에 분모를 유리화해서 이 무리수의 형태로 썼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분모를 실수화하기 위해서 켤레 복소수를 곱해줘서 복소수의 형태로 마무리해주면 된다. 예. 똑같습니다.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학습 목표 중에 첫 번째 복소수의 뜻과 성질에 대해서 다 배워봤고요. 자, 두 번째인 음수의 제곱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음수의 제곱근이라고 명명을 한 거는 우리는 사실 양수에 대해서만 제곱근을 구해봤잖아요. 왜냐면 루트 안에 당연히 음수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루트 안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거를 새롭게 정의했기 때문에 음수의 제곱근을 정의할 수 있겠죠. 자, 그 이전에 이 제곱근과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정리를 쭉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표현들 많이 봤을 거예요. 지겹게 굉장히 헷갈렸는데 뭐뭐의 제곱근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x제곱,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x제곱은 a 방정식의 근입니다. 자, 얘 어떻게 구했나요? 그쵸,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해서 두 개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뭐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입니다. 자, 그런데 제곱근 a라는 말은 그쵸, 그냥 제곱근은 루트입니다. 그래서 루트 a예요. 자, 그래서 뭐의 제곱근은 두 개, 제곱근 a는 그냥 루트 a. 자, 마찬가지로 이거를 그대로 음수로 이제 확장을 합시다. 자, 그래서 어떤 양수가 있을 때요, 이거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잖아요. 자, 그런데 얘는 우리가 이렇게 보겠다라는 겁니다. 루트 a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서 루트 a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 해서 루트 a i로 보자. 자, 왜냐? 우리는 이미 중학교 때 어떤 걸 배웠냐면요, 이걸 배웠어요. 자, 두 개의 제곱근들의 곱은요, 이 안으로 합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합쳐져 있는 걸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것도 배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실 겁니다. 왜 두 개를 곱했을 때, 여러분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개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경우는 둘 다 음수일 때만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라고 그냥 거의 기계적으로 외웠을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되는지 이유를 얘기하자면은, 자, 둘 다 음수라는 건요, 자, 지금 음수일 때 얘 ai로 쓰자고 했죠. 즉 마이너스 a i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b의 i로 쓰자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두 개로 곱해주면 얘는 이제 두 개 양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져서 ab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i 곱해주면 i 제곱이 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루트 ab가 된다. 네.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되는 거는요, 둘 다 음수일 때. 왜냐면 i가 둘 다 빠져나오기 때문에 i 제곱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여서 나온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의 제곱근, 모의 제곱근은 두 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인데요. 자, 우리가 루트 마이너스 a를 루트 a i라고 쓰기로 했으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의 i다. 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루트 마이너스 3은요, 그쵸, 루트 3i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의 제곱근이다.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다. 자, 그래서 여기 안에 마이너스가 보인다. 그 마이너스는 그냥 i로 바꿔주고 마이너스를 없애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i가 루트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곱할 때 봤는데, 곱할 때 말고 나눌 때도 있었죠? 자, 나눌 때도 왜 이렇게 되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나눌 때는 그냥 합쳐졌어요. 자, 그런데
그냥 합쳐지지 않고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올 때가 중요했었죠. 자, 보시면 이럴 때는 분모만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된다. 자,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요. 자, 분모가 0보다 작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b. 아이고. 자, 얘가 마이너스 b 한 다음에 i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루트 a가 될 테니까, 자, 분모에 i가 있네요. 그러면은 분모의 실수화를 해줘야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의 혈내 복수수인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bi를 아래 위에 곱해주시면 자,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i 곱할게요. sorry. 간단하게 얘가 순호수이면 그냥 i 곱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i를 곱하시면요. 자, 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b에 루트 a i가 되니까, 자, 루트 a i는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b분의 루트 마이너스 a로 쓸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게 이제 분모가 0보다 작은 게 아니니까 그냥 합쳐줄 수 있겠죠. 그래서 합쳐주시면은 b분의 a가 돼서요. 자, 이렇게 분모가 음수일 때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음수의 제곱근은요. 이 안에 마이너스가 있어. 그러면 이 마이너스를 없애고 i가 밖으로 튀어나온다.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가 없어지면서 요게 i로 바뀐다. 그것만 생각해서 계산해 주시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이걸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제곱근들만 좀 다루는데 아마 n제곱근의 개수 무슨 말이냐? x의 n제곱이 a가 되는 거니까 n제곱근이겠죠. a는 x는 a의 n제곱근이 되겠죠. 자, 근데 이게 이 n제곱근이 n이 짝수이냐 홀수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는 n제곱근의 개수인데 지금 얘는 x의 n제곱은 a라는 n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그렇게 계속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차 방정식까지는요, 우리가 근의 공식도 있고 근의 바로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3차 방정식 이상은요, 여러분들 근을 직접 구하는 것보다도 근의 개수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근을 두 개의 함수의 교점으로 생각할 겁니다. 자, 그래서 x의 n제곱이라는 방함수, 그 다음에 y는 x의 n제곱, y는 a라는 상수함수, 즉 곡선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를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곡선이고 얘는 직선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항상 앞으로 굉장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곡선과 직선을 비교하는 경계는 항상 접할 때예요. 명심하세요. 곡선과 직선의 경계는 항상 접할 때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게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더 이야기해 드리겠고, 자, 그럼 접할 때부터 본다면은, 자, 일반적으로 그냥 여러분들 이거는 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y는 x의 n제곱인데 n이 짝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x의 제곱 있죠? 자, x의 제곱은요, 여러분 2차 함수에서 포물선이잖아요. 아래로 볼록인. 그래서 x의 제곱이든 4제곱이든 얘가 짝수하면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축과 이렇게 접하게 만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n이 홀수인 거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y는 x잖아요. y는 x는 이렇게 뚫어버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3차 이상 되면 이렇게 굴곡이 좀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홀수는요, 이 축과 뚫어버리는 형태로 만난다. 그 다음에 짝수일 때는 접하는 형태로 만난다. 저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 실근의 개수는요, 우리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볼 거잖아요. 자, 보시면, 자,
지금 얘가 x축이니까 0이고요.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 그럼 짝수일 땐 이 두 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얘는 한 개네요. 자, 그래서 짝수일 때 0보다 큰 제곱근의 개수는 2개. 그런데 홀수일 때 0보다 큰 제곱근의 개수는 1개.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홀수를 보니까 얘 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즉 사실 홀수는요, a가 0보다 크든 a가 0이든 a가 0보다 작든 모조리 다 1개입니다. 그래서 얘가 홀수 제곱근이다.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1개예요. 자, 그런데 a가 0이 될 땐 얘는 접하니까 자, a가 0일 때는 0밖에 없겠죠. 그래서 1개가 돼요. 자, 문제는 이제 0보다 작아요. a가 0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얘는 상관없이 1개. 근데 얘는 없죠. 자, 우리 근데 이거 얘기하지 않았나요? 자, 그래서 우리 조건이 여기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자,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 요거는 좀 여러 다방면으로 굉장히 활용되고 이 그래프와 교점의 개수로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좀 이 그림과 더불어서 자, n제곱근 짝수일 때는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되고 접한다 축과 홀수일 때는 이렇게 뚫고 지나간다. 이것부터 해서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우리 교과서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마무리합시다. 자, 보시면은 교과서 페이지 47페이지에 보시면 문제 8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2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27이다. 자, 얘는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i, 역시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i 뽑아주시고, 자, 우리 12가 2루트 3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 다음에 27이 3루트 3이라는 거 알죠? 자, 즉 i 똑같이 있고 개수들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5루트 3i다.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6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24. 자, 역시나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 6 i 그 다음에 루트 24 i 이렇게 해주고 이 안에 있는 거를 곱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해주면 6 곱하기 24니까 144. 벌써 12의 제곱이다 눈치챈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i의 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2가 되겠구나. 자,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이 마이너스를 i로 뽑아주고 마이너스를 없애준다. 그거 원칙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루트 마이너스 5분의 루트 마이너스 20은요 역시나 루트 5i 루트 20i로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i 없애주시고 얘 루트 5분의 20이니까 루트 4가 돼서 2다. 이렇게 계산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걸 했는데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굉장히 그 핵심이 될 만한 내용들을 진짜 많이 얘기했거든요. 자, 허수 단위의 주기성이라든지 켤레 복소수의 진짜 의미라든지 아니면 복소수의 나눗셈에서 우리가 실수화를 하는 이유, 그런 것들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음수의 제곱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차차 잘 정리해줘서 여러분 걸로 가져가면은 굉장한 자양분이 될 거라 믿습니다. 자, 이번 수업 여기까지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수업 시간에 2차 방정식의 판별식과 근각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상